당신이 왜 여기에 있냐는 질문 앞에서 고성이가 대답 대신 떨어뜨린 것은 오래된 아기 발치 사진 한 장이었는데요. 지은호는 사진을 줍다가 손끝이 멈췄습니다. 지은호는 아기 발치의 금속 안쪽에 흐릿하게 새겨진 이후 이니셜을 읽고는 목이 콱 막힌 기분이 들었는데요. 지은호는 경찰서 복도에서 저 혹시 이 사진 어디서 나왔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성이는 잘못 가져온 거예요. 돌려주세요 라고 짧게 말했는데요. 말은 냉정했지만 고성의 손등에 떨림이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그 떨림을 받고 고성이도 지은호의 눈빛을 피하지 못했는데요. 둘 사이에는 말보다 큰 정적이 생겼습니다. 정적은 길지 않았습니다. 정순이에게 연락이 왔고 정순이는 은호야, 밥은 먹었니? 라고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를 내보였는데요. 지은호는 그 순간에야 배가 고팠다는 사실을 생각해냈습니다. 사람은 놀라면 배고픔도 잃어버린다고들 하잖아요. 그날 지은호는 정말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지은호는 정순이가 끓여놓은 된장국을 한 숟갈 뜨는데 자꾸만 경찰서의 희미한 조명이 생각났습니다. 지은호는 말없이 밥을 먹다가 엄마, 나 혹시 누가 나를 찾고 있을 수도 있대요 라고 조심스럽게 운을 뗐는데요. 정순이는 잠깐 수저를 내려놓고 찾아오면 묻고 떠나면 보내는 거야. 그런데 은호야, 내가 먼저 너를 놓치지는 말자. 내가 너를 놓치면 누가 널 붙잡아 주겠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투가 늘 그렇듯 따뜻하고 현실적이어서 지은호는 눈가가 조금 달아올랐습니다. 정순이는 아버지 없이 두 남매를 키우면서 감정의 큰 파도도 담담하게 다스리는 사람이었는데요. 지은호는 그 담담함에 기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기대는 욕심이 되기도 하잖아요. 지은호는 엄마, 혹시 내가 버려진 게 아니라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순이는 버려졌든 맡겨졌든 은호야, 넌 여기서 자랐어. 그건 사실이고 사실은 우리 편이야 라고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지혁은 새벽부터 사무실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AP그룹 인수전 실사 준비 리스트를 다시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이지혁은 전날 저녁에 도착한 익명 메일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메일 제목은 숨긴 구멍이었고 본문엔 손떨림 같은 문장들이 이어졌습니다. AP 자회사 시의 재고평가를 다시 보라. 창고는 비어있는데 회계는 꽉 차 있다. 이지혁은 바로 재무팀과 리스크 검토 미팅을 잡았습니다. 이지혁은 미팅 전에 지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정리한 매장, VOC 파일, 동선 메모까지 같이 보자. 현장 감각이 필요해. 지은호는 오늘 출근하자마자 가져갈게요. 그리고 그 노래 가사는 제가 틀렸던 게 맞더라고요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지혁은 웃음이 났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가 기분 좋을 때 흥얼거리던 그 노래의 한 줄을 대학 시절부터 틀렸다고 말해줬었는데요. 사람 사이의 농담은 작은 지지대가 되어주더라고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오후가 되기 전에 박성재는 회사 근처 작은 카페에서 이수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손가락으로 탁자 위를 톡톡 두드리며 3개의 동전을 나란히 올려놓았는데요. 박성재는 3번 중 첫 번째, 오늘이 1번이야 라고 수빈에게 말했습니다. 이수빈은 싱긋 웃었습니다. 이수빈은 전날 알바비 대신 데이트 3번을 제안했고 박성재는 그 제안에 덥석 넘어갔다기보다는 스스로에게 시험을 걸 듯이 동의했는데요. 사람 박성재와 본부장 박성재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이었고 이수빈은 사람 박성재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수빈은 근데요, 오늘은 규칙 하나 있어요. 업무 얘기 금지. 괜히 멋있는 말 하다가 마음 다치게 만들지 말자고요라고 농담하듯 못을 박았습니다. 박성재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그럼 아젠다 발표는 다음 기회에라고 대답했고 둘은 동시에 웃음이 났습니다. 둘은 길거리 음식 투어를 했습니다.
어묵 국물에 김 서리는 것을 보며 박성재는 이게 이렇게 맛있었어요? 라고 놀랐는데요. 이수빈은 사람이랑 먹으면 뭐든 맛있어져요. 같이 있으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도 이수빈은 얼굴이 약간 붉어졌습니다. 이수빈은 진심을 숨기지 않는 사람이라서 그 솔직함이 장점이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박성재는 그 솔직함을 좋아했습니다. 박성재는 마음속으로 첫 번째는 괜찮네라고 적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사는 일은 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잖아요. 골목 끝에서 사진을 찍던 누군가가 둘을 포착했고 그 사진은 어디론가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파문이 나중에 큰 물결이 되는 법인데요. 그때는 누구도 그 사실을 모르는 척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한편 고성희는 상류층 브로커와 통화를 하면서 박성재의 맞선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외모, 집안, 학력, 인품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못 봅니다. 제 아들이라고요라고 단단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브로커는 해나 그룹 막내따님 쪽 관심이 여전한데 왜 아니라고 하세요? 라고 재차 물었고 고성희는 등급을 맞추려고 결혼하는 건 아니죠. 삶을 맞추려고 하는 거지요. 지난 일은 오해였고 그때 그 여자는 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고성희는 말끝을 흐렸는데요. 말끝이 흐려질 때는 말보다 강한 의도가 숨어 있더라고요. 고성희는 이번에도 밀어붙일 생각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를 들이대며 자꾸만 자신의 설계를 정답으로 만들어버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오후 회의에서 이지혁은 재무팀과 실사팀을 붙여 익명 메일의 조각을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지혁은 빈 창고와 꽉 찬 회계라는 문장에 매달리지 않았고 대신 비어있다고 느껴지는 말 사이의 숫자를 따졌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는데요. 숫자를 거짓말처럼 만드는 사람은 늘 존재합니다. 이지혁은 우리는 서두르지 말고 그 대신 버티자라고 정리했습니다. 이지혁은 회의가 끝난 뒤 지은호가 건넨 매장 동선 메모를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매장 입구에서 사람들이 무심코 손을 뻗는 위치, 계산대 앞에 미세한 대기시간, 피크타임에 종이컵이 바닥나는 순서까지 지은호는 작은 것들을 크게 만들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요. 이지혁은 내 디테일은 돈 주고도 못 사라고 말했고 지은호는 그럼 저도 제 디테일한 월급을 기대해도 될까요? 라고 받아쳤습니다. 농담이 오가면 긴장도 조금 풀리더라고요. 그날은 특히 그랬습니다. 저녁 무렵 지은호는 유전자 상담센터에 들러 모계 쪽 각주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상담사는 가끔 과거의 서류가 잘못 묶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보관 기록이 오래되어서요 라고 부연 설명을 했는데요. 그 말은 가능성의 문을 열어두는 말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가능성 안에 갇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의 문을 열어두되 문지방에 서서 현실을 보려고 했습니다. 지은호는 센터를 나오면서 휴대폰을 열었고 고성희에게 메시지를 보낼까 말까를 망설였습니다. 그때 이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퇴근했니? 라는 짧은 인사에 지은호는 네, 이제 가요. 근데 오늘 하루가 길었네요 라고 말했는데요. 이지혁은 정답은 나중에 나와. 넌 오늘만 버텨라고 말했습니다. 그 문장은 이지혁다운 문장이었고 그래서 힘이 있었습니다. 그 시각 박영란은 대학원 작업실에서 오늘 있었던 일을 일기처럼 적고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오늘은 내가 내 마음을 정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첫 줄을 썼는데요. 박영란은 어릴 때부터 고성희의 기대 안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고성희는 박영란에게 많은 것을 주었고 그래서 박영란은 많은 것을 돌려주고 싶었는데요. 돌려주는 방식이 늘 말 잘 듣길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이제야 배웠습니다. 박영란은 이지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 하자 타로 다음 주엔 진짜로요. 이지환은 차도 닦고 마음도 닦고 내가 두 가지 다 할게요 라고 답장을 했습니다.
이지화는 한동안 의욕을 잃고 주저앉아 있었던 사람이었는데요. 요즘 이지화는 조금씩 일어서는 중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응원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기 다리로 일어나야 오래 서 있더라고요. 이지화는 그 사실을 뒤늦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즈음 이상철은 마당에 나와 하늘을 잠깐 올려다봤습니다. 이상철은 33년을 일하고 퇴직한 사람이었는데요. 이상철은 사는 건 결국 버팀목이 이기더라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이상철은 집안에 있는 이 지역을 떠올리며 내가 옳아서 이기는 게 아니라 버틴 내가 이기더라라는 신세대식 충고 아닌 충고를 마음속으로 건넸습니다. 김다정은 부엌에서 내일 반찬으로 쓸 나물을 다듬고 있었고 조옥래는 텔레비전 볼륨을 조금 줄여두었습니다. 김장수는 조용히 앉아 옛 기억을 더듬고 있었는데요. 이 집안은 늘 그렇듯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작은 폭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박성재와 이수빈이 웃으며 서 있는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사진은 그저 밝았고 그래서 더 큰 오해를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둘 사이를 추측했고 박성재의 이름과 회사 이름이 함께 오르내렸습니다. 박성재는 기사화되기 전 빠르게 사내 커뮤니케이션 팀과 대응 가이드를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박성재는 문장 끝에 자꾸만 말을 멈췄습니다. 사적인 만남을 했습니다만 오해 없게 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맞는가? 사적인 만남을 했고 사적인 마음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무책임한가? 이 두 사이에서 박성재는 갈피를 못 잡았는데요. 그럴 때 이수빈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사진 봤어요. 오늘은 제가 먼저 사라질게요. 기다리는 사람 마음도 알아야 하니까요. 박성재는 그 메시지를 보고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자신 때문에 숨는 모습은 왠지 견디기 어렵더라고요. 바로 그때 고성희는 또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고성희는 지은호를 조용히 만나 장학금과 커리어 지원을 약속하면서 지금 엄마에게는 당분간 말하지 말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조건은 언제나 달콤하게 포장되는데요. 달콤함은 보통 오래가지 않습니다. 지은호는 왜요? 라고 물었습니다. 고성희는 대답 대신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봉투 안에는 유전자 상담센터에서 발급받은 일반 안내문과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는데요. 사진은 지은호가 경찰서에서 봤던 바로 그 아기 발치 사진이었습니다. 지은호는 봉투를 닫고 저는 엄마에게 숨길 일이 싫어요.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알아야겠는데요. 그걸 누가 막으면 저는 그 사람을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고성희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고성희는 늘 모든 판을 설계하던 쪽이었는데요. 설계가 흔들릴 때 사람은 본심이 보이기도 하잖아요. 고성희는 내가 혹시 다칠까 봐 그래요 라고 낮게 말했습니다. 지은호는 다쳐도 제 선택으로 다칠게요 라고 정리했습니다. 그 대답은 성급하지 않았고 그래서 더 단단했습니다. 오후 늦게 이 지역의 메일로 두 번째 익명 제보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이었는데요. 출생기록 2개가 같은 번호를 공유한다. 이 문장은 AP그룹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문장을 3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이 지역은 왠지 그 문장이 지은호와 연결된다는 직감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지역은 망설이다가 메일을 프린트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 지역은 타인의 비밀을 캐내는 사람이 아니었고 더구나 지은호의 비밀이라면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지역은 그날 밤 정답은 나중에 나오니까 오늘은 잠깐 접자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서랍을 잠갔습니다. 서랍은 잠겼는데 마음은 덜 잠기더라고요. 마음은 늘 잠금 장치가 허술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은호는 다리를 멈추고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은호는 정순이에게 엄마,
오늘은 제가 밥 해볼게요. 딱 20분이면 돼요 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순이는 오늘은 내가 너 밥 먹이는 날이야. 20분은 내가 쓸게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런 문장들이 하루를 붙들어 줍니다. 작은 일상은 큰 파도 속에서 사람을 지켜주는 작은 돌 같았습니다. 지은호는 문득 대학 시절 잘못 외우던 가사를 떠올리며 피식 웃었습니다. 외로운 나를 봐가 맞다는 사실이 이제는 우스웠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요. 외로움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외로움도 잘 익히면 고요가 되더라고요. 지은호는 오늘은 그 고요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밤늦게 박성재는 혼자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두 번째 동전을 쥐고 있다 그대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에게 메시지를 쓰다가 지웠습니다. 좋아한다는 말 대신 다음번엔 내가 고르라는 문장을 썼다가 또 지웠습니다. 결국 박성재는 사람 박성재로 갈게. 다음은 내가 준비한다라고 보냈습니다. 단순한 문장이었는데요. 단순한 말이 때로는 가장 강력합니다. 사람은 간단한 약속에 마음을 걸어두기도 하니까요. 그 순간 박성재의 휴대폰에 엄마의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저녁 맞선 자리다. 일정 비워라. 박성재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사람은 선택의 순간마다 잠깐 눈을 감더라고요. 눈을 감아야 마음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시간 이지화는 박영라와의 약속 장소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지화는 한강은 아직 조금 빠르죠? 그러면 동네 공원 좋아요. 따뜻한 차 챙겨갈게요 라고 보냈습니다. 박영라는 이제는 내가 고를게요. 우리 내 작업실 보여줄까요? 라고 답했습니다. 박영라는 늘 조신하고 차분한 사람이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고성희에게 이번엔 제가 정할게요 라고 말했던 그 결의 메시지에 그대로 묻어놨습니다. 사람은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성장 안에서 사랑을 더 배우더라고요. 이지화는 좋다라는 짧은 답장을 보내고 내일 쓸 세차 도구를 다시 챙겨봤습니다. 작고 바보 같은 준비가 누군가에게는 고마운 성실이 되기도 하니까요. 이튿날 아침 회사 메일함이 동시에 울렸습니다. 하나는 커뮤니티발 사진 기사 링크였고 하나는 인수전 실사 자료 반려 통보였으며 또 하나는 어제의 익명 발신자에게서 온 추가 파일이었습니다. 세 통의 메일은 각기 다른 폭탄이었는데요. 첫 번째 폭탄은 박성재에게 날아갔고 두 번째 폭탄은 이지혁에게, 세 번째 폭탄은 사실상 모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종류였습니다. 추가 파일의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보관 기록, 동일 번호 2개 이유. 누군가는 20년 전 어떤 번호를 잘못 꽂았거나 일부러 바꿔 꽂았거나 둘 중 하나였는데요. 사실은 늘 그렇게 두 가지 사이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진실은 단순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복잡하더라고요. 그날 밤 지은호는 정순이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무섭진 않은데요? 긴장은 되네요. 정순이는 무서움하고 긴장은 달라. 무서움은 도망가자고 하고 긴장은 해보자고 하지라고 답했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호는 도망가고 싶지 않았고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지은호는 고성희를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묻고 싶었거든요. 왜 저를 보면 그렇게 떨리세요? 라고. 그리고 또 하나, 혹시 그 떨림이 사랑에서 온 것인지, 두려움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죄책감에서 온 것인지 지은호는 차분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지혁은 서랍에서 프린트물을 꺼냈습니다. 이지혁은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밤의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이지혁은 누군가를 지키는 방식과 무엇을 밝히는 방식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사람이었는데요. 균형은 늘 어렵더라고요. 그날따라 유난히 어려웠습니다. 복도 끝에서 휴대폰이 울렸고 이지혁은 화면을 보자마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발신자는 경쟁사
부회장이었습니다.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내일 내가 사냥감이야. 사람은 가끔 어휘 하나로 심장이 내려앉는 경험을 하잖아요. 이지혁은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른 다음 아주 천천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가끔은 계란이 금계란이더라고요. 이것으로 27화의 하루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클라이맥스는 늘 조용히 찾아오더라고요. 동시에 박성재는 맞선 식당 앞에서 차 문을 잡고 서 있었고 이수빈은 작은 카페에서 마지막 동전 하나를 손바닥에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유전자 상담센터에 문 손잡이를 쥐고 있었고 고성희는 아기 발찌 사진을 다시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기록 보관소의 오래된 서랍을 열고 같은 번호가 찍힌 2장의 출생기록을 나란히 올려놓고 있었는데요. 누군가가 바꿔 꽂은 것인지 누군가가 잘못 꽂은 것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정답은 나중에 나온다고들 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이 번호가 누구의 것이었는지부터 차근차근 밝혀보겠습니다.